자기 완성을 위하여. 우리들은 흔히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한다.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유명한 예를 우린 악어와의 대화에서 본다. 악어는 호반에서 만난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해서 그 말이 참말이면 너를 잡아먹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 말이 거짓이라면 잡아먹겠다고 말했다. 사람은 내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악어의 입장은 곤란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면 사람은 참을 말했다. 그러므로 잡아먹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잡아먹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니 응당 잡아먹어야 할 것이다. 이론과 실천이 완전 괴리되는 것이다. 이 우화는 칸트에 있어서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라고 보여져 왔다. 그러나 이 우화는 이론과 실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풍자하는 것보다 정확히는 정을 생각하는 논리 혹은 개념계를 생각하는 논리로는 동 혹은 역사를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하는 데 불과하다. 칸트의 정의 논리, 즉 오성 논리적 사고가 이율 배반에 떨어질 필연성을 자각하고 헤겔의 이성 논리, 즉 동의 논리를 세웠다. 그러나 칸트의 오성 논리가 무시간의 논리인데 반하여 헤겔의 이성 논리는 동과 시간의 요소를 도입하여 역사를 논하였지만 그는 역사를 만드는 입장에 서지 못하고 보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객관화하여 이를 과거의 양상에서 보았다. 헤겔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상에 있어서의 현재, 과거에 있어서의 미래가 있을 뿐 행동하는 현재, 현재에 있어서의 불안과 희망을 가지고 골똘히 예료되며 행동의 조준의 적이 되는 미래는 없다. 고투를 통하여 역사 창조에 참여하는 인간을 제외한 역사 방관적 관념 사관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포이에르 바하의 경고를 통한 마르크스는 실천을 역사 이론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했다. 즉 프락시스를 포함한 테오리아를 세웠다. 역사 창조에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의 경우 혁명운동에 참여하려는 자각과 의욕과 활동이 그 혁명 이론에 포함되어 있다. 실천을 이론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마르크스는 헤겔보다 일보 전진했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그가 인간을 사회적 경제기구 속에 완전히 흡수시켜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필연적인 역사 발전의 기계적 필연적 요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은 역사의 필연성을 자각하고 혁명운동에 참여하든지 불연이면 사회적 성분의 제약 밑에서 반동에 가담하였다가 몰락하는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아무런 초이스도 인간에게는 없다. 마르크스 철학의 근본 난점의 하나는 바로 인간의 객관화, 기계화에 있는 것이다. 실천을 이론에 포함시킨 점에 마르크스 철학의 장점이 있는 반면
실천의 주인공인 인간을 완전히 이론에 흡수시켜 버린 점에 마르크스 주의의 한계의 큰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것이다. 역사의 객관적 면, 즉 역사적 상황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한편 인간 주체의 가능성, 즉 결단의 자유를 인정하므로 과학적 기초 위에 역사 이론을 구축한 것이 실존 철학이다. 헤겔의 역사 철학이 과거라는 시간 향상에 있어서 역사를 관조함으로써 인간을 역사의 필연적 흐름의 괴뢰로 화한데 반하여 인간을 괴뢰화한 점은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실존 철학은 결단의 자유를 허용함에 의하여 인간을 역사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웠으며 그렇게 함에 의하여 미래가 과거에 결부되는 현재의 역점을 두는 역사 이론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역사관에 있어서는 역사의 발전이 유기체적 필연이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를 원리상 예언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실존적 역사 이론에 있어서는 역사 발전에는 가능한 것이 인간 주체의 자유 결단에 의하여 창조 첨가되므로 원리상 예언을 불허한다. 단 미래는 과거와 결부되어 현재에 있어서 새 것이 창조되므로 과거는 역사 창조의 발판이 되며 재료가 되며 따라서 제약이 되므로 역사 발전에는 필연적 법칙은 없어도 개연적, 통계적 법칙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성질을 띤 역사적 상황으로 보아 대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폭 안에서 미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대략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폭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원리상 예언을 불허하는 바이다. 실존 철학, 따라서 그 역사 이론은 말하자면 이지인 호모사피엔스적 요소와 공작인 호모파베르적 요소가 종합된 동기를 가졌으며 헤겔이나 스피노자의 철학은 호모파베르적 요소가 그 동기에 결여되어 있으며 마르크스 주의는 호모파베르적 요소는 있으나 인간 파악을 거르쳤기 때문에 결국 앞의 두 사람의 철학과 같이 일종의 결정론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동양인의 근본 사상에도 결정론적인 것이 있는데 동양인 역시 호모파베르적 요소를 결여한 데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종교는 어떠한 종교나 모두 일종의 현실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일찍이 서양에 보급되어 서양 문화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기독교는 사견에 의하면 앵글로색슨, 게르만 및 라틴족의 호모파베르적 요소에 의하여 현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직하다. 요컨대 결정론적 사상 기조와 비결정론적 그것은 민족 문화의 특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성과 기술성의 유무강약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빨리 과학기술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정신 문화와 아울러 빛나는 민족 문화를 구축해야만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민족 문화 구축은 우리 국민 각자의 힘으로 이룩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 사상 기조를 버리고 우리 각자가 적거나 크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각자의 소임을 창의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문, 과학 및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나 경제와 상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나 기타 사회의 모든 부문의 발전에 있어서 전과는 달리 현대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협조의 정신을 우리는 자각하여 길러야 하겠다. 그뿐 아니라 방관적 냉평을 일삼는 버릇을 청산해야 하겠다. 사회적 실천인이 되는 데 필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체는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의 일차적인 사업이며 자기가 희구하는 보다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 화려한 사명도 현재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만 정당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 시기와 모략과 중상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방관적 태도를 버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회적 실천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힘쓰는 것이 원래 우리의 패풍을 없애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국민이 되는 길이라고 믿는 바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